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. 그 중에서 특히 연금 계좌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이요. 2022년도 7월 21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. 그 세제 개편안의 상세본을 좀 보니까요.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이 조금 많이 같습니다. 그중에서 저희들은요. 노후와 관련돼 있는 여러분들의 연금 계좌 관련돼서 세제 혜택 확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먼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. 여기에서 얘기하는 즉 세법에서 얘기하는 연금 계좌가 무엇일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연금 계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연금저축 있죠? 뭐 연금저축보험도, 연금저축펀드 뭐 이런 것들 연금저축에다가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금 계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먼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연금 계좌 세제 혜택 공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연금 계좌 세액 공제의 납입 한도가 확대됐다.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. 세액 공제가 연 7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늘어난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세액 공제를 좀 받으시는 분들이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죠. 그래서 공제율은요. 총 급여가 5,500만 원이 밑으로 떨어지시는 직장인들은 16.5%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.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13.2%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연금저축은 또 연금계좌는 급여생활자만 가입하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6.5나 13.2를 받는 기준을 종합소득금액인 4,50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. 이것도 종전에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500만 원을 좀 더 올려서 혜택을 좀 더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그러면 얼마나 돌려받게 될까요? 16.5%를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. 7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5만 5천 원 정도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900만 원을 올리니까요. 148만 5천 원으로 33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상당 부분 또 늘어났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요.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 그리고 추가 납입이 확대가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. 여러분, 이 연금 계좌, 즉 말씀드렸던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 한도가 연에 1,800만 원입니다. 보통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700이냐 900이냐 뭐 한도가 그렇게 따지시는데요.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가는 1,800만 원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 세제 혜택에는 변동이 없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IRP 또 연금저축에다가 더 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현행까지 유지가 되어 있던 그런 그 추가 납입 부분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IS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. 이게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만기가 됐어요. 이 만기는 3년 만기, 5년 만기 두 가지입니다. 이럴 때 이 만기된 금액을요. IRP에다가 연금 계좌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그거의 전체 금액이 다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. 내가 3년 동안 ISA를 집어넣어서 만기 금액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 3천만 원의 10%인 300만 원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이건 또 세액공제를 해줘요.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가 좀 될 수가 있는데 3천만 원만 만기에 전환 시에 16.5%를 받으시는 분들은 49만 5천 원을 세금으로 그 해에 더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요. 13.2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9만 6천 원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다.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근본 세제 혜택 부분에서 추가가 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한주택자 고령 가구가 있잖아요. 여기에서 한주택자 고령 가구는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이 된 가구를 이야기하는데
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갔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살다가 4억짜리로 갔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차액분만큼을 한도가 1억까지는 IRP 계좌에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추가 납입 부분을 상당히 확대해 놨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연금을 풍성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세 번째, 연금 수령 시의 과세 방법도 약간 좀 바뀜이 좀 있는데요. 요건 어떻게 바뀌었냐면,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쭉 가입해 놓고 세액공제를 받으신 연금을 나중에 이제 55세 넘어서부터는 타먹으실 때는요, 1200만 원이 기준점입니다. 1200만 원 이하로 타먹으실 때는요, 저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. 즉 55세부터 69세부터까지는 5.5%, 70세부터 79세까지는 4.4%, 80세 이상은 3.3%,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5세서부터 종신형 연금이라는 걸로 가입해 놓은 것을 타먹게 됐을 때는요, 4.4%의 혜택이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1200만 원 이하면은 당연히 분리과세가 됩니다. 그러면 월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, 만약에 1200만 원이 초과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럴 때 내가 예를 들어 1300만 원을 받았어요. 그렇게 되면 이게 과거의 규정에 의하면 전액 종합과세가 됩니다. 나는 1200에서 100만 원만 넘어갔으니까 100만 원만 종합과세 하자, 이 얘기가 아닙니다. 그래서 1300까지 전부 다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보고,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12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가 되는 윗부분하고는 현행 유지가 될 건데요, 1200만 원이 초과되는 거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. 즉 좀처럼 종합과세를 받던지, 안 그러면은 15%의 분리과세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들 종합과세율이 6%부터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게 좀 나는 6% 정도 수준이다, 그러면 종합과세 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나는 뭐 소득이 많아가지고 은퇴하고 났더니 굉장히 많다, 소득이. 그래서 만약에 30%, 40% 이상 되는 종합과세율을 가지고 가신다면 15%로 분리과세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항이 이렇게 신설이 됐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연금 계좌가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됐는데,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.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제가 연금저축은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 중에 두 개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요즘같이 투자 상품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고 힘든 세상이에요.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900만 원을 돈을 집어넣었더니 세액공제를 148만 5천 원을 무조건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한테 돌려받는다, 이겁니다.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쉽게 돌려서 얘기해 가지고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, 어떤 분은 16.5%의 확정금리 상품을, 어떤 분은 13.2%의 확정금리 상품을 받는 거나 같으니까 상당히 고수익의 수익을 내는 상품에 가입하신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. 중요한 거는요, 중간에 깨시면 안 됩니다. 55세 이전에 만약에 이거를 해약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16.5%라고 하는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, 이때에도 이자에 대해서만 16.5가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전체가 16.5%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실 분들만 제대로 가입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하고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저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판단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